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 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네, 은디. 아직도 여름이 안 끝났나요? 언제쯤 이 무더위가 가실런지. 정말. 은디는 여름에 떠오르는 약간 그래도 여름이 미화될 만한 그런 약간 소중한 기억 같은 게 있나요? 소중한 기억이요. 저는 뭔가 기억이라기보다 그 여름이었다라는 말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그 여름이었다 하면서 그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뭔가 푸르르고 좀 그런 몽글몽글한 감성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감성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름하면 항상 여름이었다 해서 그런 감성을 굉장히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여름이었다. 꿀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우리 프렌디오 여름 특집 방송을 녹음했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마포 FM 첫 녹음이라서 어찌나 긴장했던지 다시 들어봤는데 진짜 제가 한껏 뚝딱거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능숙한 구기 언니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제가 한껏 로봇같이 막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1년 후에 저는 발전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정말 여름하면 떠오르는 진짜 재밌고 즐거운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구기 선배들이랑 같이 했던 첫 방송이었었는데 저도 준비를 하면서 되게 재밌고 또 처음으로 마포 FM 방송을 준비하는 거였어서 준비하면서 설렜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때는 마포 FM 송출한다는 사실에 진짜 많이 들떴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화우체국 문을 또 열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 우체국 1부 띵동 편지 왔어요에서는 돈과 사랑 둘 다 놓칠 수 없다. 치열하고 청춘 가득한 대학생분들의 사연을 들려드릴 거고요. 2부 지금 뭐하뇨?에서는 마포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하는 마포구 짭의 두 번째 시간이죠. 연예 엔터테인먼트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부 함께 교란교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진나리님과의 청춘 토크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번 이화우체국의 10번째 에피소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8월 16일자 이화우체국의 10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나 봐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대학생이 된 후 지갑에 돈구멍이나 고민이라는 대텅이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학생이 된 이후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 고민인 대통이라고 합니다. 별명처럼 대학생이 되면서 지갑도 통장 잔고도 텅텅 비어버린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한 달에 몇십만 원 쓸까 말까 하는 알뜰이었어요. 그땐 공부하느라 다른 곳에 돈 쓸 일이 없었어서 대학생이 되면 적금도 하고 문화생활, 취미생활도 다 즐기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러나 현실은 다르더군요. 대학생이 되니까 밥값부터 술값, 옷값, 화장품값, 거기다 교통비, 커피값까지. 문화생활은커녕 당장 먹고 사는 데만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제가 꿈꾼 멋진 어른의 모습은 돈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랍니다. 용돈과 알바로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어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공연 보기, 또 춤이나 악기 등 같은 취미생활 배우기, 네일이나 염색해보기 같이 정작 해보고 싶었던 일은 아직 시작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돈 관리를 시작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어디에 얼만큼 써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거 있죠? 또 하고 싶었던 일을 뭐 다 해도 될지 아니면 경제관념을 잡아서 적금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DJ분들만의 돈 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대텅이에서 이제는 빵빵한 지갑을 가진 대빵이가 될 수 있도록 리사의 머니도 같이 신청할게요. 이건 또 모든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하는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진짜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할까? 아니면 적금을 들어서 미래를 약간 대비해 둘까? 진짜 모든 대학생들이 다 하는 고민인 것 같고 요즘 물가도 계속 올라서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은디는 돈 관리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한 달에 필수적으로 나가야 하는 지출을 계산을 해두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드는 지출을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제 필수 지출 막 생활비나 뭐 식비 이런 거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드는 지출 중에서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사연자님처럼 매달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지갑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제가 은근히 뭐 가계부 어플도 써보고 진짜 많은 걸 해봤거든요. 네. 근데 효과가 있던 방법은 진짜 딱 하나였는데요. 뭔가요? 바로 돈을 현금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찮음이 소비를 이겨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을 때 요즘 클릭 한 번이면 인터넷으로 슝슝 막 결제가 되고 맞아요. 키오스크에 카드 꽂으면 바로 결제가 되니까 이게 내가 돈을 써놓고서 썼는지 감이 안 잡힌달까요?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명절에 받은 용돈을 현금인 상태로 그대로 집에 둬봤거든요. 일단 현금을 그걸 카드에 넣는 게 너무 귀찮고요. 맞아요. 이걸 사야지? 근데 사려면은 내가 ATM기까지 걸어가서 저 현금을 가져다가 넣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쓰게 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돈을 직접 집어서 실물로 존재하는 돈을 쓰니까 내가 돈을 썼구나, 내가 돈을 지금 카드에 넣어서 썼구나가 확실히 뭔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쓸 만큼만 혹은 이번 달에 이만큼만 쓰겠다 하는 양만 넣어두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한번 집에 고이고이 모셔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부분에 조금 더 말을 덧붙여 보자면은 이제 한 달의 지출을 확인을 해보신 후에 지난 한 달간의 지출에서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음 달에는 같은 곳에서 낭비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맞아요. 이제 문화생활은 원하는 만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도 아니고 대학생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문화생활도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보고 가장 하고 싶은 것부터 예산에 맞춰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순위를 정할 때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는 것보다 지금만 할 수 있는 거에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막 지금 안 보면 볼 수 없는 공연 이런 거는 우선순위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층 나아진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연자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팁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에는 과감하게 좀 돈을 써도 괜찮은 나이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막 동영상들을 또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되게 뭔가 그런 약간 돈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시는 그런 분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오히려 젊을 때 막 적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젊을 때는 이것저것을 많이 해보는 경험 자체가 또 나의 강점이고 자산이 되니까 오히려 막 젊은 시절에 막 한 푼 두 푼 아껴서 너무 저축을 하기보다는 어떨 땐 좀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은디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는 리사의 머니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It's the end of the month and the weekend. I'ma spend this track, everything on me. Yeah, I'ma tip myself, I'ma spend it on myself. I'ma drop it like it's pouring, I'ma pour it on myself.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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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the money making bank account number. That's that shit that's never getting bounced on your bitch. I do the money dance. I just made 100 bands. When the stars say sign for it, I'ma leave my autograph. Dollar bills, watch it falling for me. I love the way that feels. Dollar bills, keep on falling for me. I love the way it feels. I came here to drop some money, dropping all my money. Drop some money, all this stuff so yummy, yeah. Twerking when I buy the things I like. Dollars dropping on my ass tonight. Everyone silent.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연은 우정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캐치핑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된 대학생입니다. 연애를 안 했을 땐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애인 생각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한 가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친구들이 서운해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애인과 만나고 다른 날에는 과제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요. 아무래도 첫 연애다 보니까 애인과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친구들은 자신들이 항상 뒷전인 것 같다며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인과도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도 서운하지 않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친구들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친구들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또 연애와 우정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마음을 담아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도 같이 신청합니다. 네, 사연자님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첫 연애라서 진짜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실 수밖에 없고 맞아요. 또 이렇게 사랑과 우정 둘 다 너무 소중한 것들이니까 확실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은디는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때그때 그 상황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애인과 계속 연락을 하기보다는 친구들과의 시간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애인과 있는 시간에는 애인에게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사연자님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뭐 친구가 얘기할 때 얘기에 집중해주고 맞아요. 그 친구한테 오롯이 집중을 해준다면은 사실 서운해하기보다는 애인과 시간을 보내는 사연자님의 모습도 응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은디와 마찬가지로 친구가 있는 시간에 딱 친구에게 집중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네, 사실 사연자님께서 약간 연애와 우정 사이에 뭐가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또 친구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그래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게 진짜 연애에 너무 몰입한 사람들은 이것도 생각을 못하고 진짜 연애에 올인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연자님께서는 오히려 이것들을 잘 생각하고 있으신 만큼 친구분들도 되게 섬세하게 잘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친구들이 애인과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막 서운해하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친구들이 저와 만나는 시간에는 뭐 애인에게 집중을 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저를 충분히 존중을 해주고 또 집중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친구들과의 시간에 친구들에게 집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친구들이 진짜 다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저와 있을 때는 또 저에게 많이 집중을 해줘서 저는 진짜 서운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제 친구들을 저는 너무너무 아끼고 저 친구들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제 맞죠. 친구가 연애를 하면서 웃잖아요.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면 됐지 뭐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래 너희가 행복하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새 약간 연애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현디 말처럼 친구들에게도 솔직하게 첫 연애이기도 하고 애인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신다면 또 사연자분을 아끼는 친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연애가 아니더라도 사실 여러 사유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때도 있고 조금 줄어들 때도 있고 하잖아요. 꼭 맞아요. 연애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이유로.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절대적인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도 약간 서로가 같은 마음인 걸 알기 때문에 서로 항상 많이 생각하고 말로는 표현을 잘 안 해도 서로가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더라도 또 계속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나도 계속 그런 신뢰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해서 내가 좀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너를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 그 무언의 신뢰감 이런 걸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현디 말처럼 그게 정말 중요하고 또 서로를 믿는 그런 신뢰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 충분하다면 같다면 그거면 됐죠. 네, 그럼 저희는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 듣고 2부 지금 뭐 하죠로 돌아올게요. 나는 대체 어디서부터
소리 한 번 일렁여놓고 앞을 걷다 다시 만난 젊음에게 안녕. 어느 날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는 젊음을 향해 어른이 되는 그날에는 알아볼 수 있게 나의 나를 알려주길. 네,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노래랑 또 관련 있는 곳을 살펴본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곳을 살펴볼지 은디 알고 계신가요? 어딜까요? 아, 혹시 연예기획사인가요? 네, 여기에는 바로 대형 3사 기획사 중에 한 곳인 S엔터테인먼트가 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지만 오.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아, 저도 사실 본 적은 없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은디는 케이팝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죠 또. 제가 고등학생 때 또 케이팝을 정말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에 진짜 케이팝 많이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한때는 아이돌을 광적으로 좋아해서 요즘 아이돌 그 생일 카페가 많이 열리잖아요. 네. 제가 딱 그 생일 카페가 케이팝 쪽에서 붐이 일어나기 음. 시작했을 때 덕질을 했었어가지고 또 약간 생일 카페를 둘러보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속해 있는 기획사가 그때는 그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를 개방했었거든요. 오. 한때.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어가지고 이제 생일 카페도 들렀다가 저기 1층 카페도 가보자 하면서 막 놀러 가고 친구랑 같이 그러면서 실제로 거기 소속된 그 배우분을 한번 본 적도 있고 우와. 그래서 되게 연예기획사를 실제로 가본 경험이 네, 되게 신기하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럼 또 이걸 현디만 즐길 순 없잖아요. 그쵸? 같이 가봐야죠.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가보기 전에 먼저 또 엔터 기획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짤막하게 보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이 엔터 기업들은 광고 사업 부문, 매니지먼트 부문, 스튜디오 부문, 여행 사업 부문의 4대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광고 사업 부분은 종합 광고를 제작하고요. 매니지먼트 부분에서는 MC 및 배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스튜디오 부분에서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을 맡습니다. 또 여행 사업 부분에서는 여행 콘텐츠 종합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확인하러 지금 가볼까요? 와, 저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기업에는 처음 들어와 보는데요. 생각보다 진짜 엄청 크고 뭔가 당장 연예인들이 지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진짜 신기하네요. 맞아요. 저는 평소에 배우나 아이돌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물론 케이팝 러버로서도 궁금했지만 또 제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전공이다 보니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콘텐츠 기획 제작자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네, 이 콘텐츠 기획 제작자는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 브랜디드 콘텐츠가 뭐냐 하면은 콘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브랜드 메시지를 녹이는 것인데요. 영상 광고주가 요청하는 대로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 공식 SNS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음악 장르가 특히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맞죠.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네, 콘텐츠를 제작하는 만큼 디자인 및 모션 그래픽 툴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영상 제작과 디자인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플랫폼, 제작사, 광고주 모두 연락을 항상 같이 주고받고 또 조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한 또 연예기획사 사옥 근처에 있는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그 직원분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분이 무슨 일 하시는 건지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들으면서 뭔가 막 동영상 채널도 운영을 하고 막 담당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분이 하시는 업무가 도대체 정확히 뭘까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콘텐츠 기획 제작자이셨네요. 또 이제 저도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광고가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뭔가 거부감 없이 정말 그 콘텐츠 내용에 잘 녹아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영상들이 정말 많았는데 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결과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요즘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연예인의 악플이나 연예인의 약간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요. 이런 일을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법무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법무팀에는 사업법무와 기업법무로 팀이 나뉘는데요. 사업법무팀에서는 주로 아티스트와 IP 관련 업무를 하는데요. IP가 뭐냐 알아보면은 IP란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네, 기업 법무는 기업 인수 합병과 거버넌스 관련 이슈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연예인분들께서 악플을 받는 경우를 요즘 너무 덜어 볼 수가 있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막 엄청나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아이돌도 아닌데 고소 공지가 올라오면 제 속이 약간 다 시원하고 안도감이 들고 꼭 인터넷상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인과응보에 따라서 좀 그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법무팀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현디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모 연예 기획사의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제보해 주시는 아티스트 명예훼손, 불법 티켓, 저작권 침해 등의 메일을 매일매일 확인을 해서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일을 법무팀에서 담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약간 모든 연예 기획사에서 다 약간 도입이 돼서 정말 아티스트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또 이게 그냥 법무팀이면 법무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사업팀과 기업팀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각자 좀 전문화된 부분을 맡아서 맞아요. 활동을 하신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생각한 것보다도 물론 원래도 체계적이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또 연예 엔터테인먼트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매니저인데요. 아니,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연예계 관련 스텝이라고 하면 또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네, 이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스케줄 관리와 이동, 또 제작진과의 소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와 프로그램 관리까지도 담당을 하는데요. 연예인이 방송에 들어가면 방송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현장에 머물면서 방송 내용 모니터링에 참여합니다. 네, 제작진과 얘기를 통해 편집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담당 연예인과 이야기하며 직접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방송을 보는 시각도 되게 넓어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또 연예인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매니저가 되려면 우선은 일반 회사를 입사하는 것과 같이 면접을 보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역량은 촬영에 임하는 것은 곧 여러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의 촬영을 위해서 많은 스태프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꼼꼼함과 면밀함을 좀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네, 또 매니지먼트로서 또 엔터테인먼트들에서는 필수 자격 요건을 다양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1종 이상의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고요. 또 2종 보통만 있어도 매니지먼트 직무에 지원할 수 있지만 또 1종 이상의 보통 이상 그런 대형 차량을 몰아야 될 경우가 진짜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모 연예 기획사의 경우에는 타 회사에서는 실장님이나 팀장급이 담당하는 제작진과의 소통 업무를 로드 매니저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예전에 막 가수들 덕질하는 가수에 대해서 나도 매니저 하고 싶다 이랬는데 또 이렇게 살펴보니 매니저를 막연하게 꿈꾸면 안 되겠다. 매니저가 하는 일이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부터 따고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니저 업무가
좀 센스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업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하잖아요. 담당 연예인뿐만 아니라 제작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도 쉽게 좋게 잘 꺼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같이 살펴보면서 참 많은 직업들에 대해서 또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는 부분은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아티스트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또 무대 뒤에서 또 같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무대를 만드시는 이런 직업분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되게 참 신기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디는 어떠신가요? 저도 이게 무대 뒤에서 또 힘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아티스트의 명예훼손을 막아주시는 든든한 법무팀 분들까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보는 맞아, 그 완성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국의 케이팝 산업이 발전하기까지 물론 아티스트 분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또 함께 노력한 여러 스태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다뤄본 연예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딱 맞는 또 선곡을 들고 왔는데요. 싸이의 연예인 듣고 저희는 2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낭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해. 오늘부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에로 맘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 편 찍으시죠. 엔딩에 키스신 있다 참고하시죠.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처럼 같은 마음으로 너를 슬프게 하는 사람.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져오면 수포로 붙여주는 이화우체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똑똑 이화우체국에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화우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2, 3학번 진나리라고 합니다. 와, 나리님, 저희 이화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3부 게스트 나리법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긴장하면 수수료 붙으니까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공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별 이변 없이 계속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에 들어서도 뭔가 아나운서를 하려면 신문방송학과에 가야 된다라는 그 초등학교 때 찾았던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희망과로 정하게 되고 이렇게 전공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이게 완전 어렸을 때 정했던 꿈을 성인이 돼서까지 쭉 이렇게 이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쭉 이어오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진로를 위해서 현재 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고등학교쯤부터 조금 회의가 들기 시작해서 현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을 때에는 되게 방송부 같은 거를 동아리에 들어가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방송부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책 같은 거를 사서 약간 발음 연습 같은 거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고
네. 기사 같은 것도 막 잘 알아야 되고 상식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신문도 열심히 읽고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딱히 뭔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뭔가 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찾는 기간인 것 같아요. 어쩐지 발음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꿈이 있었을 때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서 또 꿈을 향해 나아가셨고 지금은 또 꿈을 찾는 과정 중에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저희 학교는 복수 전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현재 복수 전공으로 하고 계시는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복수 전공으로 조금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 일본 언어 문화라는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규 학부로 개설된 게 아니라 연계 전공으로 개설이 된 거라서 이것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은 없고 복전이나 부전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 일본 언어 문화라는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의 언어와 그리고 뭐 문화 같은 거를 중심으로 배우게 되는데 다른 학교의 그 일어 일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일본어를 탐구하거나 일본 문학을 탐구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뭐 비즈니스적인 취업할 때 잘 쓰이는 일본어라든지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라든지 뭐 일본 역사, 간단한 일본 역사 정도 이런 다양한 거를 좀 얕게 배울 수 있는 전공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전공 이름을 들었을 때 약간 일본어를 위주로 배우는 곳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역사나 또 취업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처음 알게 돼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일본 언어 문화를 복수 전공한다고 하신 만큼 혹시 일본어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기소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はい、こんにちは。私は理科女子大学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メディアを専攻している陣成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와, 대박.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아예 할 줄을 몰라가지고 네.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어도 할 줄 아시고 또 한국어는 모국어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네. 이거를 할 때 의미가 더 잘 전달되는 표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일본이랑 한국이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단어가 한자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약간 무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발음이 똑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좀 한국이랑 일본이랑 뭔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좀 쉬운 게 있다면은 좋아한다나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쓰잖아요. 맞아요. 연인한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렇고 뭐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데 일본에서는 사랑한다를 아이시테르라고 하지만 그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약간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되게 엄청 크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뭔가 일상적으로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얘기를 할 때 좋아한다의 스키에서 크다라는 다이를 붙여서 다이스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와. 그게 조금 더 우리나라의 사랑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스키는 매우 좋아한다 이런 게 되지만 조금 더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고 사랑한다에 좀 더 가깝다. 와, 저는 맨날 아이시테루를 진짜 많이 들었어가지고 학교에서도 막 아이시테루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 들으면서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또 새롭게 하나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일본어 과외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본어 과외는 제가 뭔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친구를 지금 과외를 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아이돌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를 만나기 위해 도쿄돔에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면은 또 일본 사람이처럼 이렇게 밥도 먹고 뭐 거기 관광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친구가. 우와,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냐고 말았는데 친구가 이제 혹시 그럼 뭐 과외를 할 생각은 없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없긴 한데 라고 이렇게 얼버무렸었는데 한 일주일 뒤쯤에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뭐 과외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학생이자 그 대상이 이제 제 친구가 됐고 진행하는 건 이제 만나서 하기는 둘 다 대학생이라 조금 어렵고 그 영상 통화를 틀어놓은 다음에 이 PDF를 띄워놓고 이렇게 제가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따라 읽게 시키고 숙제를 내주고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게 친구랑 과외를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되게 숙제도 있고 막 체크도 해주시고 되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래, 또 이제 일본어 과외를 하실 만큼 이게 되게 수준급의 실력을 갖고 계시는데 또 히라가나나 가타카나 외우기 힘들잖아요. 이런 걸 잘 외우는 꿀팁이 있다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진짜 외우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알파벳 같은 거니까 그냥 생판 모르는 어떤 구불구불한 게 어떤 한 음절의 그 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뭔가 꿀팁이라기보다는 정말 자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아고, 이게 이고, 이게 우고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이 글자를 보면은 발음이 바로 생각날 정도로 많이 보고 그리고 알파벳을 외울 때 막 A는 애플이고 B는 바나나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A는 뭐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고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래서 어린애가 한국어를 배울 때 가나다라 이렇게 배우면서 그림 보면서 외우듯이 조금 더 좀 어린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해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쉬운 과제, 쉬운 교재처럼 돼 있는 거를 보고 반복해서 보면은 좀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반복이 답이네요. 참 이게 어떤 언어든 참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좋아하는 일본어 표현을 빼먹을 수가 없죠. 좋아하는 일본어 표현 어떤 표현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일본어 표현은 약간 야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한국어로 했을 때 헐 이런 것도 되고 대박 뭔가 좀 야바이 뭔가 본 뜻은 뭔가 위험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약간 추임새 감탄사처럼 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나 오늘 시험 뭐지 빵점 맞았어 이러면 옆에서 와 야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추임새를 넣을 수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되게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그 단어의 용도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잘 와닿는 것 같네요. 네, 일본어 얘기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미 관련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또 현재 SNS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어떤 활동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별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랑 너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중심으로 뭐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또 이제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약간 커미보 하면은 너튜브를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또 너튜브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너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여러 미디어 중에서도 너튜브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공부에 이제 집중해야 할 시기에 심심하기도 했고 뭔가 저의 그 어떤 이 멈출 수 없는 뭔가 타인에게 보여지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너튜브 영상을 처음으로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활발하게 영상을 올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올리셨었나요? 되게 다양하게 올렸는데 주로 약간 덕질 관련한 게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이게 저도 덕질 관련 유튜브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또 이게 노튜브를 하는 게 그냥 찍는 게 끝이 아니라 뭐 기획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잖아요. 이 기획과 편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기획이랑 편집을 다 약간 필로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찍고 그리고 편집도 뭔가 이거를 묵혀두면은 이게 절대 편집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몇 영상 정도는 진짜 편집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게 이 영상을 해서 올려야지 하는 그 힘이 한 번에 쫙 와서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이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파라고 해야 되나? 뭔가 편집도 그날에 하고 막 영상 올리는 것도 그날에 하고 기획이랄 것도 없고 그냥 찍고 싶을 때 찍고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히려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좀 스트레스 안 받고 되게 뭐랄까 진짜 취미생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게 사실 하면서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렇죠.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편집할 때 뭔가 기획 단계에서 되게 재밌게 그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편집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이거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없어지고 이건 좀 재미없겠는데 싶은 순간이 있어서 그런 순간에는 제가 그거를 극복을 잘 못하고 그냥 버려두는 것 같아요. 오바다 이러고 이렇게. 그러면 그 영상들은 그대로 이제 올라오지 않은 채로 네. 재밌는 콘텐츠를 위해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군요. 네. 하시면서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달라진 점? 뭔가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맞죠. 네, 뭔가 주변 사람들만 알던 저의 그런 모습을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지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냥 친구한테 뭐 이런 걸 올렸다 이러면은 진짜 이러면서 이렇게 제 앞에서 틀거든요.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영상을 틀면 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보기를 이제 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 뭔가 좀 공개적인 데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약간 MBTI이신가요? 네, 맞아요. 맞아. 이게 앞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되게 대단하시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영상을 다 기획해서 제작을 하신다는 게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너튜브 하면은 영상 편집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또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서 영상 편집을 어려워하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공식적 되게 좀 음. 그 컴퓨터 툴을 사용해본 적도 없고 하지를 않아가지고 뭔가 그런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릴 거는 없고 뭔가 지금 뭔가 영상 편집을 시작해보고 싶고 뭐 올리고 싶으신 초심자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요즘은 앱으로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저는 편집을 그냥 핸드폰으로 하고 패드로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요새는 제가 사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네. VR로 시작하는 어떤 네 글자 그 영상 편집 그게 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주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무음이 있는 구간은 알아서 그냥 삭제를 하는 기능도 있어요. 우와. 심지어 그게 다 무료거든요. 제가 원래 쓰던 어플리케이션은 AI 자막, 자동 생성 자막은 유료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그 자막 다는 게 제일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자동 자막의 힘을 정말 많이 빌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영상에 말이 계속 안 빠지다 보니까 만약에 자막을 제가 스스로 달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 달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 여러 가지 그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게 엄청 좋은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영상 편집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게 살면서 또 누구나 잊지 못할 추억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나리님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어떤 추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잊지 못할 추억. 저는 고등학생 때, 네.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에 이제 좀 가장 공부도 힘들고 맞죠. 그런 시기에 저의 약간 낙이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을 좋아하셨나요? 운동을 좋아하는 건 딱히 아니었는데 네. 그냥 그 매일 자율자습이었던 그 시간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약간 리프레시 되는 예. 느낌으로. 그 저희 학교 농구장이 바깥에 있는데 되게 예쁘거든요. 그 파랑색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딱 햇빛 쬐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누워 있거나 뭐 수다를 떨거나 그랬었는데 뭔가 그때는 당연히 공부 때문에 힘들고 그랬지만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되게 풍경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 그때가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씀해주신 거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저도 되게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누워있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창 시절의 추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나리님에게 있어서 청춘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춘은 방황할 수 있는 면죄부인 오,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사실 그 저희가 꾸물꾸물 되지 마라는 방송도 있는데 네. 거기서도 청춘이 청춘인 이유는 실패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대사 있었거든요. 네. 그 말과 되게 딱 맞는? 저도 그 말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답변인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화우체국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죠. 네. 이화우체국에서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을 소포로 붙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포로 붙이신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요? 오늘 제가 붙일 물건은 제 애착 인형인 크룩생크라는 인형이에요. 네. 고양이 인형인데 이제 엄청 실물 고양이 사이즈고 그리고 털이 오렌지빛이고 아주 복실복실한데 조금 세탁을 해서 조금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고요. 종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장모인 것 같아요. 그 털이 긴 종이고 그리고 해리포터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여주인공 헤르미온느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기르는 고양이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걔가 이제 기르는 고양이를 굿즈로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구매를 했었어요. 거기서 딱 보고 이제 얘는 내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랑 같이 잘 때도 계속 같이 자고 지금도 기숙사에 있는 우와. 아주 소중한 고양이 크룩생크입니다. 9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잘 쓰고 계시네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인형은 뭔가 정들고 그래서 더 뭔가 버리기 싫고 되게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물건은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의 성격 같은 거를 이제 부여를 하잖아요. 네. 얘는 약간 조금 츤데레 같은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얼굴 표정도 보면 조금 똥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야,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은 되게 약간 툭툭 던지면서 야, 뭐 그게 별거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위로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만의 약간 혼자 위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이런 소중한 이 인형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물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이게 의미가 큰 인형이네요. 네. 어렸을 때 추억에 담겨 있기도 하고 뭔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항상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인형이어서 정말 의미가 깊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나리님 이렇게 3부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이렇게 라디오 녹음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되게 완전 긴장을 했었는데 DJ님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는데 이렇게 저를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해주신 친구들과 여기 프렌디오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 이와우치국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나리님과 같이 방송을 하면서 되게 뭔가 몽글몽글하기도 하고 또 추억도 떠오르고 굉장히 재밌게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태태의 구름 산책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름 속을 걷는 기분 좋은 나의 꿈저 흐린 나를 가득 껴안고서 맘대로 노래할래 한참 동안 빗속에 머물던 눈물 스며든 마음 떠날 때 넌 내 곁으로 따뜻한 바람과 불어왔어 눈부신 하늘과 너와 나 똑같은 춤을 추지만 모든 날 조금씩 다른 리듬 속 푸른 별 이 세상 어디라도 괜찮아 나는 나로 살면 너와 꿈꿀 테니 손끝에 달린 구름 피어난 무지개 날개게 내일을 만나 완벽한 순간들과 이어지고 이 모든 날 너와 함께 여행이 되는 걸 헛된 희망 마음에 머물던 지난 날 나는 누구였을까 넌 내 곁으로 새로운 계절을 불러왔어 네, 태태의 구름 산책 듣고 왔습니다. 네, 은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케이팝 산업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게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요. 또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현디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귀여운 사연을 보내오셔서 제 맞아요. 마음이 흐뭇했는데요. 우선 대통이 님이 꼭 이제 돈을 알뜰살뜰 잘 관리하셔서 꼭 원하시던 대빵이로 거듭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캐치핑 님도 꼭 이제 우정과 사랑 사이의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좋은 인간관계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사연을 보면서 역시 인간관계가 항상 한결같을 순 없구나.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방송 정말 재밌었고 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유아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는 사소함을 늘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넘어